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아동용 음료에서 곰팡이가 발견돼서 무리를 빚고 있는 남양유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남양유업. 네, 남양유업에서 만드는 아이꼬야 우리 아이 주스라는 제품에서 시퍼런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 그거 발견하시고선 아이꼬야라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이꼬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예. 14일에 한 소비자가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올렸고요. 남양유업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6일에 남양유업이 홈페이지에 사과를 했고 네. 그로부터 다시 이틀이 지난 18일에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먹는 음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험한 음식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기자들도 경찰이 먹는 음식 관련한 수사를 하면 엠바고를 걸면 잘 안 받아줍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야 불량식품이 퍼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알려진 시간들만 봐도요. 14일에 소비자가 항의를 했는데 16일 사과를 하고요. 그런데 제품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호. 이틀이 더 지난 18일에야 그 사고가 난 지 무려 4일이 지나서야 판매를 중단하죠. 그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리가 일단 너무 늦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4일 이전부터도 곰팡이 항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코미디는 남양유업이 16일에 1차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하루 전인 15일에 인스타그램으로 이번 주 아이 간식도 아이꼬야와 함께 해요. 본 인스타그램을 리그램 해주신 분 10분을 추천해서 딸기맛 한 박스 드립니다. 뭐 이따위 이벤트를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젖 까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품에 곰팡이가 나와서 난리가 났고 다음날 사과를 하는데 전날에 딸기맛 한 박스를 선물하는 이벤트는 왜 하는 겁니까? 뭐 곰팡이 한 박스를 이벤트로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16일 했던 사과부터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남양유업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우유, 매일유업하고 3대 유제품 메이커라는 곳이죠. 1964년에 설립이 됐고 고홍두영 명예회장이 창업자입니다. 남양유업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홍두영 명예회장의 성이 남양홍 씨여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 자체를 분유 만드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총수는 홍두영 창업자의 아들인 홍원식 회장, 그리고 그 아들인 홍진석 경영전략본부 상무가 3세 승계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세습을 당연히 하는 삐리리한 회사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예전부터 문화가 폐쇄적인 걸로 유명했습니다. 외부하고 아예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폐쇄적인 영업을 해도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게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홍원식 회장 지분이 51%, 과반수입니다. 이러면 어떤 도전도 불가능한 겁니다. 대한항공만 해도 조양호 일가 지분이 28%로 상당히 높지만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도전을 하고 어쩌고 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수가 51%를 들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견제장치가 전무해요.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회사들은 위기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남양유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곳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쓰이지만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낸 곳이 남양유업입니다. 2013년 5월에 대리점에 물건 밀어내기 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 사건에서 갑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때 남양유업의 34살짜리 영업 대리가 56세 되시는 삼촌뻘 대리점주한테 욕설을 퍼붓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데 대리점주가 진짜 간곡하게 여기 상황이 지금 물건을 더 받을 공간도 없고 더 받을 수가 없다고 막 부탁을 하는데 이 젊은 대리가 죽여버린다 씨발 내 잔인하게 죽여줄까? 이 씨발 새끼야 그게 대리점장으로 할 얘기냐? 개새끼야 내가 당신 얼굴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병신 새끼야 뭐 이런 욕을 하는 파일이 공개가 돼요. 그 씨발 새끼는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때 34살이었죠. 34살. 전화 받으시는 네. 분은? 56살이셨고요. 개촛 같은 새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34살 대리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파문이 커지면서 대리점주들이 줄줄이 나서서 공개를 하는데 그게 남양유업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대리점주분들 이야기는 야, 저 파일은 약한 거 골랐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커지면서 조사가 되고 났더니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떡값을 요구한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요.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도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개판인 게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YTN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회사 본사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해고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너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지? 이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실제 2013년 이 회사 일반 노동자들 중에 기혼 여성이 6명밖에 없었답니다. 그것도 전부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원래는 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바뀐 겁니다. 월급 깎이고요. 수당 안 나오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창업 자체를 분유사업으로 시작한 곳이라고요. 예. 엄마가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인 회사입니다. 엄마를 제일 존중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해고를 해요. 임신을 하면 비정규직이라고 출산휴가도 안 줍니다. 이 남양유업 분유 브랜드 중에 아이엠마더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유 광고에 엄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진짜 아이엠마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꼬야 브랜드의 맘스 쿠킹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예.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선택한 제품, 엄마의 마음으로 최종 확인에 더욱 믿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새끼들이 엄마가 되면 제일 먼저 해고를 해요. 제가 남양유업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부터 해고하라고? 그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에 첫 번째 내각 꿀 때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남주홍이라는 작자를 내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주홍 씨가 통일부 장관이 뭐 부동산 투기 파문으로 되지는 못하는데 후보자 때 밝혀진 사실이 이 사람이 2006년에 낸 책 제목이 통일은 없다였거든요. 그리고 때려잡자 공산당 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한 사람입니다. 통일은 없다는 작자를 통일부 장관을 시키는 발상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분유 만드는 회사가 엄마부터 해고하는 건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신박한 또라이짓인 거죠. 예.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7,843명의 철도 노조원을 무더기 치기 해제한 네. 어떤 인간도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렇죠. 국회의원이고요. 예. 예. 그것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분유 만드는 회사가 이것도 했다는 건 저는 더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이 대목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여담입니다만 기업 쪽에서 저를 씹고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이완배 저 새끼는 치사하게 기업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야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를. 예, 옛날로부터 변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양유업 아이꼬야 음료수에서 곰팡이가 나오면 그 이야기만 해야지 2013년 갑질 이야기는 왜 하고 엄마 해고는 왜 꺼내고 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 이렇게 저를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보세요들 그 과거에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반성을 하고 나아지면 옛날 일 안 꺼냅니다. 그렇죠. 예? 남양유업만 봐도 이 새끼들이 발전이 없어요.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동도요. 예. 이미 2006년에 한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갑질당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공정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재판까지 갔는데 남양유업이 패소를 해서 대리점주한테 민사소송으로 4천만 원을 배상합니다. 이번 곰팡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2010년 4월에 남양유업이 고객한테 아이엠마더 분유를 사은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은품 분유 박스에 유통기한이 2010년 8월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4월에 사은품을 줬으니까 유통기한이 한 4개월 남은 거죠. 그런데 고객이 가만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유통기한 숫자가 박스에 직접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살살 떼보니까 원래 박스에 적혀 있던 유통기한이 2009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사은품을 준 때는 2010년 4월이었고요.
이미 유통기한이 5개월이 넘은 겁니다. 근데 사은품을 주지를 말던가요. 소비자가 거짓입니까? 아기들이 먹는 분유를 사은품이라고 주면서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걸 주는데 그걸 얍실하게 스티커로 유통기한을 속여서 줍니다. 이 새끼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도 제품 이름이 아이엠 마더예요. 아이엠 마더예요. 어느 집안 엄마가 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우유를 공짜로 받아왔다고 좋다고 자기 새끼 먹이겠냐고요. 이딴 짓을 하고 2019년에 음료수에서 또 시퍼런 곰팡이가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딸기 음료 한 박스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성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문제가 생기면 반성을 하고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회사들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웃긴 게 어차피 주주총회는 하나만한 거고요. 법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사회이사들도 있으니까 이사들이 경영을 들여다보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이사회 구성도 개판이에요. 이사회에 등재된 등기이사가 7명이고 이 중 5명이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5명 사내이사 중에 3명이 오너 가족입니다. 홍원식 회장, 아들 홍진석 상무, 그리고 홍원식 회장 어머니 지종숙 여사가 여기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넣는 거예요? 이 어머니 나이가 지금 90입니다. 90 먹은 어머니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키는 게 정상입니까? 이분 이사회 하면 나오기는 해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2008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원식 회장 손자가 이 해에 첫 돌을 맞습니다. 1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남양유업 주식을 수억 원어치 선물을 합니다. 돌 선물로 주식 수억 원은 진짜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1살이 됐을 때 이미 때때로 받은 주식 선물이 2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1살짜리 손자가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 명부에 올라오는데 이건 진짜 신선하다 하고 제가 공시를 찾아봤어요. 어떤 이름이 올라왔는지. 그랬더니 손자 이름이 윌리엄 홍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나마나 원정 출산해서 미국 국적 탔다는 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공시에는 별명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주주들한테 공개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온 정식 이름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나는 내 별명이 리처드 리인데 리처드라는 이름이 좋아서 앞으로 공시를 리처드 리로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홍원식 회장 손자 홍진석 상무의 아들 정식 이름이 윌리엄 홍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 가지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얘네들 왜 이러는 겁니까? 보아하니 얘가 4세 승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언론에 남양유업 윌리엄 홍 회장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참 정말 한심한 거죠.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또라이 기업을 견제할 방법이 안타깝게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밖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저 또라이 짓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주주총회, 이사회 다 안 됩니다. 남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1위 유가공업체 중에 유키지루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압도적인 1위 회사였어요. 그런데 1955년에 이 회사 제품을 먹고 집단으로 식중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유키지루시가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요. 머리를 조아려서 빌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실수지만 한 번 실수니까 소비자들이 용서를 하죠. 그런데 2000년에 또 이 회사 치즈를 먹고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 회사 사장이 일 처리를 연락에 못합니다. 기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집요하게 하니까 사장이 나도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이 전무한 회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평생 갑으로 살다가 보니 사고 치고 갑자기 소비자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오사카 공장장이 밸브 안쪽에 우유 고용물질이 붙어 있어서 아마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야, 공장장, 그게 정말이야? 나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태 파악을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그렇게 물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이미 갑질로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은 사고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위기관리 능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일본 소비자들은 이 거만한 회사를 두 번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1년 매출이 10조 원에 달했던 회사인데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고요. 물론 이제 이듬해 다른 사태도 겹치지만 결국 이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이 사태는 소비자들을 봉우로 여기면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견제를 당할 수 있느냐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학 교과서에 이따만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질로 무장한 위생 상태가 개판인 엄마를 제일 먼저 해고하는 그리고 윌리엄 홍 씨가 장래의 회사를 이끌 이 남양유업 같은 회사를 우리 한국 소비자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견제받지 않는 오만한 권력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들의 몫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민중으로 참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제 우유 먹을 때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남양유업 제품을 거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새끼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견제의 장치인 시민사회의 성숙한 불매운동으로 이 오만방자한 기업의 정신을 제발 차리게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